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특집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이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의 오리지널 3부작에 이어 프리퀄 3부작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3부작과 비교했을 때 프리퀄 3부작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많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특히 팔퍼틴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셔야 프리퀄 3부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스베이더 이전에 아나킨 스카이워커였던 남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3부작과 프리퀄 3부작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제다이 기사단이 왕성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짜릿하고 현란한 광선검 대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4가 시작부터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화국 소속인 나부 행성은 무역연합이 일으킨 분쟁에 휘말리면서 모든 항로가 차단된 채로 고립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화국 의회의 수상은 제다이 2명을 비밀리에 무역연합으로 파견합니다. 한 명은 오리지널 3부작에서 봤지만 지금은 풋내기인 오비안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스승인 콰이곤입니다. 무역연합에서는 의회가 보낸 특사로 알고 순순히 맞아주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실은 제다이라는 것을 듣고 명령에 따르며 모두 없애려고 합니다. 독가스와 드로이드로 이어진 공격을 제다이답게 모면한 두 사람은 무역연합의 군대에 잠입해 몰래 나부 행성에 도착한 것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스타워즈 팬들에게 있어 공공의 적으로 여겨지는 캐릭터인 자자 빙크스와 악연을 맺습니다. 이 얘긴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콰이곤과 오비완은 자자를 통해 물속에 사는 건간 종족을 만나서 나부 행성의 여왕이 사는 궁으로 향합니다. 무역연합은 군대를 동원해 나부 행성을 손에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법을 어겨가면서 여왕까지 볼모로 잡았으나 때마침 제다이들이 도착해 무사히 구조하고는 나부 행성을 빠져나옵니다. 뒤따라온 무역연합의 공격을 오리지널 3부작에서 봤던 R2-D2가 활약한 덕분에 위기를 넘기지만 광속 추진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목적지를 공화국의 수도인 코로산트에서 무법천지로 악명이 자자한 타투인으로 변경합니다. 타투인도 이미 낯익은 곳이죠? 이곳에서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하고자 콰이곤과 자자 그리고 아미달라 여왕의 시녀인 파드메가 함께 길을 나섭니다. 무역연합을 조종해 나부 행성을 위협한 남자는 자신의 제자인 다스몰을 보내서 여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다이와 다스베이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저 남자가 시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모르는 두 사람과 한 마리는 부품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스타워즈의 중심에 있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만납니다. 콰이곤은 기계와 조종술에 재능이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노예로 살아가던 소년의 주인과 한 가지 내기를 합니다. 거액의 상금이 걸린 포드레이스에 참가해 우승하면 상금을 5대5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나킨이 기꺼이 돕겠다고 나서면서 콰이곤은 상금으로 부품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에 콰이곤은 제다이를 동경하는 소년에게 공교롭게도 범상치 않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급기야 아나킨을 제다이로 키우기 위해 그의 주인에게 우승하면 자유의 몸으로 풀어달라는 조건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조지 루카스가 배너의 전차 경주를 SF 버전으로 연출하려는 야심을 반영한 것만 같은 포드 레이스에서 아나킨은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합니다. 덕분에 콰이곤과 함께 타투인을 떠나게 됐지만 불행히도 어머니와는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작별을 뒤로한 아나킨과 함께 우주선으로 가는 도중에 콰이곤은 다스몰의 공격을 받지만 무사히 공화국의 수도인 코로산트에 도착합니다. 아미달라 여왕은 나부 행성 소속의 의원인 팔퍼틴과 함께 의회에 참석해 무역연합의 만행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팔퍼틴은 의회의 무능을 토로하면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수상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미달라 여왕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의회가 나부 행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팔퍼틴이 원했던 대로 수상의 탄핵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의회에서 파국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콰이곤은 제다이 사원에 가서 시스의 출몰을 알리는 동시에 아나킨을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다이와 다스베이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꼭 보세요. 가뜩이나 복잡한 내용이고 할 얘기가 많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아미달라 여왕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나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콰이곤과 오비완도 여왕을 호위하고 시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동행합니다.
나부로 돌아온 여왕 일행은 건간 종족을 찾아가서 함께 무역연합과 맞서자고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왕 행세를 했던 사람은 여왕의 안전을 위해 활동한 대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진짜 여왕은 아나킨과 함께 줄곧 있었던 파드메였습니다. 참고로 대역을 연기한 배우는 바로 키이라 나이틀리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몰랐더라도 두 사람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여왕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간청하자 건간 종족은 나부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리하여 지상에서는 무역연합과 건간 종족의 전투가 벌어지고 우주에서는 나부의 전투선이 무역연합의 함선을 공격합니다. 이 틈을 타서 여왕은 왕궁에 침투해 무역연합의 지도자를 생포하려고 합니다. 이들 앞에 다스몰이 나타나자 콰이곤과 오비완은 검수를 펼치며 그를 상대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한데도 다스몰은 전혀 밀리지 않았고 콰이곤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마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눈앞에서 스승이 죽는 것을 본 오비완은 분전하지만 그 또한 다스몰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스몰이 쓸데없는 여유만 부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깜빡할 뻔했는데 혹시 다스몰을 연기한 배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에피소드 1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예사롭지 않은 액션에 감탄했었는데 이 직후에 엑스맨 1편과 지아이조에서 각각 토드와 스네이크 아이를 연기한 레이 파크입니다. 어릴 적부터 무술과 체조를 연마해서 액션 연기에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의 액션도 자신이 직접 고안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오비완은 다스몰을 물리쳤고 우주에서는 아나킨이 어이없는 활약을 하면서 드로이드를 정지시켜 이 전투는 나부의 승리로 끝납니다. 무역연합과 시스의 우두머리가 방심하면서 삽질한 것도 자멸을 초래했죠. 마지막에 팔퍼틴은 위기에 빠졌던 나부 행성의 의원이라는 이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비완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아나킨을 제자로 맞이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에피소드 1은 팔퍼틴과 아나킨이 각각의 자리에서 향후 스타워즈 시리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큰 발걸음을 떼고 각자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것에는 동의할지언정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욕을 먹는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화의 분위기가 밝고 가볍다 못해 경박합니다. 오리지널 3부작과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폭정이 지배하던 시대와 무늬만이라도 공화국이 존재하던 시대의 세계관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더라도 에피소드 1의 무게감은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주인공으로서의 아나킨을 부각시키고자 함선을 파괴하도록 하는 장면은 에피소드 4에서 데스스타를 파괴한 루크와 비교해도 실소를 금할 수 없죠. 특히 자자 빙크스의 오두방정은 영화를 보는 내내 공분을 부추겼습니다. 유머 코드로 공감하긴커녕 도리어 몰입을 방해하고 흐름을 깨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난립하는 캐릭터와 더불어 배우들의 발연기도 한몫 크게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필 아나킨을 연기한 제이크 로이드가 있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탈리 포트만도 엄청난 혹평에 시달렸습니다. 작년에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별세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스타워즈를 찍은 후에 누구도 자신과 작업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니콜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연기를 재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조지 루카스가 CG를 과용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 3부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적을 일구었다면 프리퀄 3부작은 기적을 일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도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미술로 비유하자면 CG는 붓이나 물감 같은 도구의 일종이지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니 속담을 인용하여 에피소드 1을 가름하자면 빈 깡통이 요란하고 속빈 강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에피소드 2는 전편으로부터 10년이 흐른 시점이 배경입니다. 무역연합을 잠재웠지만 다수의 행성이 또다시 공화국의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공화국에서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공화국 의회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다이는 군인이 아닌데다가 인원도 부족해서 군대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여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젠 나부 행성을 대표하는 의원이 된 파드메는 군대의 보유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는 중에 거듭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를 염려한 팔퍼틴은 수상의 권한으로 오비완과 그의 제자인 아나킨에게 경호를 부탁했습니다. 10년 만에 파드메를 만난 아나킨은 이미 그녀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앞선 나머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임무는 경호라는 걸 망각한 채로 범인을 잡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오비완과 충돌하는 장면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두 사람이 도착한 날 밤에 재차 파드메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발생합니다. 재빨리 알아챈 덕분에 파드메를 구한 오비완과 아나킨은 암살을 시도한 자를 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나킨의 자만이 하늘을 찌르고 무모한 성격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추적 끝에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눈앞에서 죽는 바람에 배후에 있는 자를 밝히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다이 의회의 지시가 내려져 오비완은 암살을 사주한 세력을 추적하고 혼자 남은 아나킨만이 파드메를 경호하며 나부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팔퍼틴 수상에게 전하자 아나킨의 재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아나킨은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요다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반대로 오비완은 아나킨의 미숙함과 오만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요다와 또 한 명의 제다이 마스터인 메이스 윈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실제로 아나킨은 파드메와의 대화 중에 자신의 능력이 이미 출중한데도 오비완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커다란 불만을 표출합니다. 오비완은 암살자가 남긴 단서를 쫓아서 카미노 행성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오비완은 뜻밖에도 지금은 사망했으나 생전에 제다이 마스터였던 사이파 디아스가 대규모 병력의 클론 군대를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클론의 모델이 된 현상금 사냥꾼인 보바 펫을 만난 오비완은 그가 파드메를 암살하려는 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요다의 명을 따라 보바 펫을 잡기 위해 격전을 벌이다가 끝내 놓치지만 추적 장치를 부착시킵니다. 이 사이에 아나킨은 파드메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제다이에게 있어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파드메와의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설상가상 파드메가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걱정하자 비밀로 하자고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오비완은 보바펫을 미행하여 지오노시스 행성으로 갑니다. 그는 한때 제다이였으나 시스로 타락한 두쿠 백작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세력이 공화국을 제압하기 위해 드로이드 군대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아나킨과 파드메는 연애를 잠시 멈추고 아나킨의 고향인 타투인으로 갑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었는데 수년 전에 어머니는 노예에서 풀려나 한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들이자 아나킨의 이부 형제는 바로 오리지널 3부작에서 루크를 키운 오웬 삼촌입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터스켄 종족에게 납치되면서 죽고 이에 분노한 아나킨은 제다이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나킨이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 지오노시스에 있던 오비완은 두쿠 백작에게 붙잡힙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나킨은 제다이 의회의 지시를 어기고 파드메와 함께 오비완을 구하기 위해 지오노시스 행성으로 향합니다. 이 와중에 공화국 의회에서는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생겼으나 자자 빙크스가 나서서 중대한 시기인 만큼 팔퍼틴 수상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면서 일단락됩니다. 덕분에 공화국은 군대를 보유하게 됐고 팔퍼틴 수상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오비완을 구하러 간 아나킨과 파드메는 에피소드 6에서 루크와 레아가 한 솔로를 구하려다가 그랬던 것처럼 도리어 적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세 사람 모두 괴물들에게 먹이가 될 신세가 됐지만 이 판국의 파드메는 에피소드 5에서 탄소 냉동이 되기 전의 한 솔로에게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자신도 아나킨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고백합니다. 당연하게도 아나킨과 파드메 그리고 오비완은 손쉬운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고군분투를 벌이는 도중에 메이스 윈두는 제다이 기사단을 이끌고 오비완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타워즈 영화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다이 기사단의 대대적인 전투를 볼 수 있습니다. 장고 펫이 메이스 윈두에게 목이 잘려 죽는 등 활약을 펼치지만 제다이 기사단조차 지오노시스에서 생산한 드로이드 군대에게 수적으로 밀려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고 맙니다. 때마침 요다가 클론 군대를 동원해 지오노시스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제다이 기사단과 클론 군대가 분리주의 세력의 드로이드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사이 비밀병기의 설계도를 건네받은 두쿠 백작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저게 뭔지는 아시겠죠? 오비완과 아나킨은 그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오비완은 반드시 둘이 협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파드메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나킨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공격에 나섰다가 한 방에 기절합니다. 오비완은 두쿠 백작의 적수가 되질 못했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맞선 아나킨 역시 도리어 팔이 잘리고 맙니다. 두 사람 다 죽을 운명에 놓이지만 또 한 번 요다가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두쿠 백작의 스승이었던 요다는 여전히 강력한 포스를 발휘하고 스타워즈 영화 사상 최초로 광선검 실력을 뽐내지만 두쿠 백작이 오비완과 아나킨을 공격하자 별 수 없이 그를 놓치고 맙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공화국은 분리주의 세력의 위협을 저지하게 됐지만 요다는 클론 군대가 곧 부메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불안한 심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경을 넘나들었던 아나킨과 파드메가 비밀리에 결혼하는 장면으로 에피소드 2는 막을 내립니다.